애프터 에펙트와 시네마 4D의 작업 연동 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이제 주로 그 시네웨어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시네마 4D 파일을 애프터 에펙트로 갖고 와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서 시네마 4D를 전혀 다뤄본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적인 입문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강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 1에서 미처 언급을 하지 못했던 나머지 사항들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시네마 4D의 라이트 버전이 아닌 오리지널 풀 버전을 사용해서 역시 작업을 연동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애프터 에펙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3D 컴포지션 내용을 시네마 4D 파일로 변환을 하는 바꾸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시네마 4D 파일을 따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애프터 에펙트로 임포트를 해서 그것을 이제 컴포지션 레이어로 갖고 와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어떤 이제 애프터 에펙트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컴포지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 레이어라든가 쉐이프 레이어, 이미지, 또 라이트라든가 카메라 이런 이 레이어 대상을 시네마 4D 파일로 바꿔서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테스트용 컴포지션을 하나 생성을 해야겠죠. 네. 12807이고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 24프레임으로 해서 듀레이션은 100프레임 정도 해놓겠습니다. 애프터 에펙트 2 C4D 스터디 V01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하듯이 필요하다면 이제 이미지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 카메라, 라이트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시네마 4D로 정확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치를 한 레이어는 3D 타입의 레이어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D 형태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2D 부분은 제대로 시네마 4D 파일로 넘겨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쉐이프 레이에서 이제 스타트 룰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하나 만들고 지금 앵커 포인터 축을 센터로 정렬을 해놓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 이름은 스타로 바꿔놓죠. 그 다음에 역시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배치를 하겠습니다. 스타 적당히 배치를 하고 역시 앵커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운데로 배치를 해놓죠. 이 별명의 이제 쉐이프 레이어에 대해서 폴리스타 쪽으로 이동을 해서 폴리스타 패스 쪽에 보게 되면 아우터 레디어스 값이 있죠. 이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죠. 이너 레디어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폴리스타에 대한 트랜스폼의 스케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스케일을 0으로 지정해서 키프레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프레임 지점에 가서 스케일이 100%가 되도록 바꿔주고, 다시 스타트 프레임 위치에서 이너 레디어스, 아우터 레디어스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도록 해놓겠습니다. 역시 자체적인 이제 그 로테이션 기능을 갖고 있죠. 키프레임 이 부분에 대해서 360,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역시 넣어놓죠.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간단한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모션이 진행이 되는 이제 그 전체적인 스피드가 좀 많이 좀 느린 편인데, 이쪽에 있는 전체 그 키프레임 데이터를 이렇게 간격 조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is 타입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도록 바꿔놓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정을 해서 느낌을 찾아주십시오.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배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배경을 깔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다운을 받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레이어 이름을 비즈로 바꿔놓죠.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를 한 대로 지금 이 상태의 구조를 그대로 시네마4D 파일로 넘길 수는 없고 바로 3D로 만들어져 있어야만 넘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3D로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비즈가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스타, 텍스트, 쉐이프 레이어하고 겹쳐져 있죠. 트랜스폼 위치, Z 위치를 뒤로 빼겠습니다. 이제 지금 상태에서 기왕에 하는 거 카메라와 라이트를 배치를 해서 적용해 놓겠습니다. 카메라를 하나 생성을 해주죠. 카메라 Acam 오케이. 역시 이제 이 카메라에 대해서도 키프레임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트랜스폼,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대해서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일단은 위치를 이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걸어 놓죠. 역시 라이트를 하나 배치를 합니다. 패러럴 라이트 타입을 해서 약간 차가운 톤의 색조로 바꿔서 강도를 105% 오케이. 이 패러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빛의 방향은 일단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XY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패러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값 있죠? 이 값에 따라서 빛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아래쪽으로 좀 가리키도록 바꿔놓고 부가적으로 새로운 포인트 라이트를 또 하나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네, 마젠타 계열 색상으로 지정해서 인더스테이는 75%, 역시 위치는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적용을 해놓죠.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게 되겠죠. 뭐 어쨌거나 이제 그 시네마 4D 파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3D 컴포지션이 하나 준비가 됐습니다. 네. 3개의 3D 컨텐츠 카메라 하나, 라이트 2개. 이제 이 그 구조를 바로 시네마 4D 파일로 그대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인 CFD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파일 엑스포트, 바로 맥슨 시네마 4D 익스포트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행. 그러면 이제 지금같이 그 컴포지션 내에 텍스트 레이어가 있을 경우 그 텍스트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서 저장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로 extrude text as shape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현재 이 텍스트의 모양이 두께를 가지고 있는 폴리곤 형태로 직접적으로 바뀐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preserve editable text로 바꾸게 되면은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 스플라인 기능에 의해서 그 텍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 내부에서 결정되어 있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시네마 4D 안에서 또 한번 내용을 바꿀 생각이라 그러면 Preserve Editable Text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저는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폴리곤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Extrude Text as Shape로 체크를 해놓고 OK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같이 애프터 이펙트 to 시네마 4D V01 C4D 이제 변환돼서 저장되는 이름을 지정하시고 저장합니다. 제대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저장을 한 그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바로 Ctrl E 시네마 4D로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재생을 해보면 카메라라든가 또 글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움직임이 이제 그대로 변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지금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바로 이 스타 레이어, 이 쉐이프 레이어의 현재 상태가 지금 제대로 변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를 열어보게 되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익스트루드 방식으로 해서 폴리곤 오브젝트가 각각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별표 모양의 그 쉐이프 형태는 비어있죠. 데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가서 지금 이 그 스타 레이어에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구조를 보게 되면 바로 스타 자체적인 그 모양에 대한 회전, 이너 레디어스, 아우터 레디어스, 그 다음에 스타 쉐이프에 대한 트랜스폼, 스케일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바로 이 트랜스폼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시네마 4D 파일로 변환을 했을 때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키는 제거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시 100%로 되돌려놓고 바로 자체적인 이제 그 컨텐츠 폴리스타 쪽에 있는 이 트랜스폼의 스케일 쪽에 있는 값은 건드리지 않고 바로 원래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는 이 스케일 부분에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0% 상태에서 키프레임 이 위치 상태에서는 100% 끄트머리 쪽에 있는 키를 선택해서 단축키 F9 Ease in 타입으로 바꿔서 뭐 역시 이제 그 키프레임에 대한 속성에 대한 어떤 타이밍 수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 주십시오. 네. 다시 엑스포트를 하겠습니다. V02 두 번째로 엑스포트를 해서 임포트를 해서 다시 컨트롤 E 플레이백을 해보죠. 문제없이 그대로 크기가 이제 바뀌는 애니메이션 그 형태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조를 좀 확인해보면 바로 이제 이 쉐이프에 대한 형태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엑스트루드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쉐이프라든가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형태가 자동적으로 스플라인 형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를 시켜서 모양을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죠. 보게 되면 이렇게 커브 형태로 스플라인 커브 형태로 각각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익스포트 된 커브를 베이스로 해서 바로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폴리곤 오브젝트로 자동적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뭐 그와 동시에 이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이제 바뀌는 경우 그에 따라서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 데이터도 그대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열어서 확인해보죠. 바로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스플라인, 스타 스플라인에 대해서 그대로 형태가 들어와 있고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포지션과 로테이션 부분에 대한 키프레임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그대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이트 역시 포인트 라이트는 애프터 이펙트의 포인트 라이트는 바로 세라마 포드의 라이트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애프터 이펙트의 패럴럴 라이트는 바로 인피니티 라이트로 변환이 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패럴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별도의 그 타켓 널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죠. 이것에 따라서 빛방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역시 제가 그 아까 이름을 지정한 상태가 그대로 AECam 똑같은 이름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다른 레이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정되어 있던 어떤 그 색감, 그 색상 자체도 그대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매트리얼, 재질이 생성이 된 상태로 적용이 되어 있죠. 뭐 완전히 똑같은 색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차이 없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트의 색상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아까 지정했던 그 색상대로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애프터 이펙트 내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그 3D 레이어 구조를 그대로 시네마 4D 파일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격의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어떤 모션 그래픽적인 이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시네마 4D 파일 안에서 만들어질 것인데 초기 단계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초기 단계의 디자인 개념으로서 바로 기초적인
레이아웃 디자인이라든가 모션 디자인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되 최종적인 마무리, 최종적인 모션 작업은 바로 시네마 4D로 이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할 때 이런 작업 과정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작업자가 이제 두세 명 이렇게 팀 작업을 할 때 애프터 이펙트 디자이너가 기본적인 이제 이런 장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합니다. 3D적인 어떤 구성도 간단하게 지정을 해놓고 모션도 역시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작업도 애프터 이펙트 디자이너가 다 해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역시 애프터 이펙트로 배치를 해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대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핵심 디자인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 하는 거죠.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시네마 4D 작업자한테 익스포트 된 데이터를 넘겨서 이제 시네마 4D 작업자는 이렇게 넘겨진 이 구조를 베이스로 해서 좀 더 모양을 다듬고 모션을 수정하고 3D적인 각종 디자인 작업을 진행을 해서 시네마 4D 안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작업 흐름, 이런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3D 레이어 구조를 시네마 4D로 바꿔주는 이 맥슨 시네마 4D 익스포트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능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엑스포트 기능이 이 3D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속성의 구조를 다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봤듯이 쉐이프 레이어의 그 일부분에 그 속성이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 키 데이터가 제대로 넘겨지지 않았죠. 그래서 별도로 이제 트랜스폼 스케일을 대신 사용해서 넘겼습니다. 이와 같이 100%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 또 기본적인 이런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다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연동 작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는 제가 이제 이 글자를 익스트루드 된 쉐이프 형태로 바꿨죠. 이제 그걸 대신해서 다시 선택해서 엑스포트 맥슨 시네마 4D 엑스포트 프리저브 에디터블 텍스트 타입으로 바꿔서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V03으로 저장을 하고 이것을 다시 컨트롤 E 지금 이제 익스포트 된 상태를 보게 되면 바로 이 글자 부분이 역시 똑같이 이제 익스트루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세히 보면 바로 텍스트 스플라인 기능을 사용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글자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넘겼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보게 되면 이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렇게 약간 애프터 이펙트는 이제 이렇게 센터로 제가 정리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글자 폰트를 사용을 했는데 변환되어 있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위치도 일단 어긋나 있고 글자의 모양도 지금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것은 다시 폰트 부분에서 해당 폰트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폰트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위치가 어긋났으니까 위치가 어긋난 만큼을 지금 보게 되면 상위에 있는 이제 이 null 오브젝트에 있는 좌표값이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위치를 교정해서
네, 맞추도록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그 기능적인 제한이거나 버그이거나 네,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이 바로 네, 단순 익스트루드 타입으로 했을 때는 그런 문제 없이 그대로 네, 위치가 정확하게 맞춰진 상태로 넘어옵니다. 대신에 익스트루드 쉐이프 형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 글자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네, 기본적인 이제 이런 스플라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디터블 타입으로 바꿨을 때는 이제 뭐 내용 자체를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서 다시 재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익스포트를 했을 때 이 텍스트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넘길 것인가, 단순 익스트루드 되어 있는 폴리곤 형태로 바꿀 것인지 내용이 수정이 가능한 프리저브 에디터블 타입으로 바꿔서 넘길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변환을 해 주십시오. 네, 다시 시네마 4D로 가서 아까 두 번째로 변환을 했었던 그 파일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네, 각각의 이제 그 오브젝트마다 자동적으로 이제 그 재질이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인 이제 그 디폴트 상태로 컬러와 리플렉턴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반사가 적용이 되어 있는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는 상태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카메라 뷰를 디폴트 카메라 뷰로 바꿔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줬던 그 카메라의 구조, 네,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보이죠? 그 경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목적으로 사용했었던 바로 이 베이지는 가만히 보면 단순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폴리곤 오브젝트 형태죠. 폴리곤 플랜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고 그 오브젝트에 이렇게 이런 네, 제가 아까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드렸던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의 그 경로 자체를 그대로 인식을 해서 그 텍스처 이미지를 갖고 온 상태에서 쉐이더의 재질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은 이제 하이라이트 광택이 느껴지죠. 리플렉턴스 쪽으로 이동해서 스페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강도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네,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 배경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사실 이제 리플렉턴스 기능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체크를 끄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그 평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를 지구본 형태와 같이 스피어 형태로 무한대의 공간처럼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BG 오브젝트를 일단 네, X로 바꿔서 계산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상단에 보게 되면 바로 스카이라고 불리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 선택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스카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오브젝트는 결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볼 수 없고 네, 자체적으로 거대한 어떤 스피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재질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보면 마치 이제 거대한 어떤 그 공간 안에 이미지가 프로젝션이 된 것과 유사하게 배치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리플렉턴스 하이라이트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체크를 꺼버리겠습니다. 다시 애프터 이펙트에서 넘긴 카메라 뷰로 바꿔줍니다. 컨트롤 R 그러면은 네, 뭐 이 같은 느낌으로 지금 렌더링 된 걸 알 수 있죠.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강도를 네, 지금 제가 보게 되면 뭐 색상은 이제 그 유사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라이트의 강도가 조금 네, 다르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그 패러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그 라이트 옵션을 보게 되면 제가 인더스트를 105%로 지정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둡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항상 이런 것은 아닌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버그이거나 어떤 기능적인 제한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을 해서 바꿔주도록 하십시오. 그림자 타입은 이제 그 자동적으로 섀도우 맵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레이트레스를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포인트 라이트에 대해서도 75% 레이트레스 타입 다시 레드를 해보면 밝은 상태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시 지금 이 익스트루드가 되어 있는 이 글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익스트루드 노드만 선택해서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액세스로 되어 있는 이 네 번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고 익스트루드만 선택을 다 해서 캡 부분을 필렛 캡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필렛 캡.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라운딩이 되어 있는 그 형태로 바뀌게 됐죠. 뭐 역시 오브젝트에 있는 무브먼트를 통해서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스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두께를 좀 더 주고 캡에서 필렛 캡, 필렛 캡, 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원 스텝. 그대로 조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상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해보면서 간단하게 애프터 에페크트에서 3D 컴포지션을 생성해서 시네마 4D로 넘겨서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과 유사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